엄마는 고향이 어디야? 엄마는 외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럼 엄마는 고향이 미국이야. 이런 개뻥을 치는 거야. 엄마 그럼 엄마는 영어 잘하겠네. 꼬래 그래도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정말 아웅다웅 이제 결혼식까지 다 무사히 치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또 살면서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또 그쪽에 하인 씨를 보니까 형제도 계시고 어머님도 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좀 이 사람이 또 왜 이럴까 이해를 안 해준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데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애기 아빠가 저랑 살면서 초창기부터 당신은 형제가 몇 명이야? 라는 이야기는 살짝 했던 것 같고 고향이 어디야? 그리고 부모님은 보고 싶어? 어머님 그 이름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고향은 어디라기보다 그 북한의 어느 지역인가 이런 것도 안 별로 물어보고.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잖아요. 저 많이 서운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맞아요. 나도 북한 이야기를 떠올리면 슬퍼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 이야기라는 게 일단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라는 자격지심이 저는 진짜 좀 쩔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아이스만 북한 그런 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보냈던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근데 당신네 북한에서는 이런 게 있어. 그럼 내가 막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야. 지금 나를 띄엄띄엄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러고 오케이 알았어 릴렉스해. 그리고 화내지 마. 그냥 그러고는 자기 할 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진짜 소위 말하는 급발진하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점차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 가지지 않고 아예 하나도 뭔가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또 싫어지는 거야. 변덕이죠. 맞아요. 아니 왜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급발진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고향을 아나? 내 부모 이름 아나?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 같은데 나도 처음에 그랬댔어요. 별로 신경 안 써도 아무렇지 않더니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우리 엄마가 이제 언제 돌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왜 이런 걸 안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윤 씨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분하고 그냥 자기야 왜 오빠야 왜 저기 뭐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랑 물어 안 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신랑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야,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북한 이야기만 할 때면 얼굴 낯세게 싹 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째려봤대. 눈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막 하다가 북한이 어쩌고 이렇게 딱 물어. 북한 뉴스 나오네 그러면 있잖아. 내가 눈살이 여기에 독이 서슬푸른 독이 쫙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째려봤었대. 아 그랬던 것 같아. 그 이만갑이 나오고 북한 뉴스 나오고 이러는데 북한 이러면서 애들 있는 앞에서 북한 이야기 하면 나는 감춰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완전 그 눈으로 눈총 쏜 거야. 너 북한 이야기 하지 마. 내 앞에서 북한 물어보지 마. 나 북한 사람 아니야. 이거 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째려봤던 그 기억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 엄청 째려봐서 이거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는구나 싶어서 자기는 배려 차원에서 물어보지 않았다. 말하면 싫어하고 그래. 나 째려보고 아주 거기서 총알이 날아올 듯이 막 있잖아. 서슬푸른 눈빛 해가지고 진짜 당장 잡아먹을 인상으로 자기 노려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더니 자기 안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한번 이제 그 북한 뉴스를 보는데 막 너무 미사일 쌓아 올리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TV를 보던 사람들이 네. 저놈들은 저거 뭐 할 줄 아니 없어 또 미사일 쌓아 올리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있잖아요. 섬찟하면서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여우도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사람들 날 의식하지도 않는데 네. 괜히 이렇게 막 찔리고 있잖아요. 북한에 미사일 쏘올리는 게 내가 미안한 거야.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게 다 있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던 친정집이 내가 살았던 그 친정집이라는 곳이 그지처럼 살았는데 또 야만적이야. 짐승처럼. 그리고 온갖 양아치 짓은 다 해.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급급하게 맞아요. 감추고 저도 한 6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은연중에 그 북한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난 불편함이 있다고 집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쫙 째려보는 그런 상황이 무지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또 말하기도 그렇게 할 사람 그러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어쩌고 당신 뭐 유추가 어떻게 나 그러면 이 눈에 힘을 딱 줘가지고 그 한번 눈을 막 째려보니까 3초에서 5초 내려보면 이게 상황 파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싶어서 오케이 쏘리 그냥 넘기고 있잖아. 그 내가 보는데 이만갑을 살짝 이렇게 보다가 내가 탁 옛날에 나와서 딱 보면 이거 왜 보는데? 그러면 넘겨버려. 아니야 안 봐. 이렇게 쑥 넘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애들한테도 이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북한이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애들은 몰랐고 엄마는 고향이 어디야? 엄마는 외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럼 엄마는 고향이 미국이야. 이런 개뻥을 치는 거야. 엄마 그럼 엄마는 영어 잘하겠네. 꼬래 그래도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미국에 있는데 언젠가 기회 되면 만날 거야. 이러고 뻥을 친 거야. 엄마 영어 잘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영어 잘해? 그래. 잘해. 그럼 언니는 나는 이렇게 개처럼 싸우면서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개처럼 싸우다가 이제는 무시하는 전략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살면 그냥 이 사람 이게 싫고 서로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러니까 무시 전략이라고 하면 좀 걱정하시겠나? 그냥 각자의 딴방에서 그냥 자기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식이에요. 그냥 이제는 상대에 대해서 괴롭히지도 않고 저 옛날에 되게 괴롭혔거든요. 막 찔러놓고 뭐 어떻고 꼬집어놓고 막 그 칭얼대고 약간 그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요.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저희는 친정이었기 때문에 친정 엄마가 주시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딱 박차고 열받아가지고 캐리어 끌고 애들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 없으니까 싸워도 어딜 안 가는 거야.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 와이프들은 걸핏하면 친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싸워도 안 나가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건 안정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 애정 결핍이어서 되게 엄청 괴롭혔어요. 맞아요. 어느덧 10몇 년 지나니까 사실 무시하는 전략을 쓰면서 안 싸워요 오히려 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처럼 너무 이렇게 막 들이대지 않고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이제 어느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언니 난 그 선이라는 거 몰랐잖아. 우리도 존중이라는 건 모르지. 모르고 그냥 나도 온전히 모르지. 이러면 어디 맞아요. 가는데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언제 와? 이러면서 스토커질 했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는. 언니는 그러면 그런 거 싸운 적이 없어요. 언니도 싸웠을 것 같은데. 나이 먹고. 저번에 이렇게 우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씹더구만 나를. 전투적으로 열이 뻗쳐가지고. 개만 달고 산다는데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북한에는 이 한국 욕이 아니잖아요. 욕의 맨 앞에 개가 먼저 들어가야 그게 최대로 지금 악에 받쳤을 때 여기 그 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저씨한테는 특별하게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 순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진짜로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빨리빨리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약속 잡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나는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을 빨리빨리란 말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급하지. 나는 이제 우리 아저씨 예를 들어서 우리 아저씨가 막 일하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근데 난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우리 아저씨가 퇴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채비하고 나와. 그때부터 빨리가 들어가요. 그럼 집에 내려가서 나는 또 성질 급하니까 내려가서 시동 켜놓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설레발이 쳐요.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몇 통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근데 이제 그걸 내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깨우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느 날에 어떻게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은 한 번을 나한테 빨리란 말을 안 했었구나. 이러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싸운 게 나는 우리 아저씨 때문에 싸운 것보다도 가족들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주변 가족들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물론 뭐 우리 가족들 중에는 뭐 우리 아저씨나 뭐지 그 채널을 보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혼을 했댔어요. 이제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내가 수원에서 살다가 이제 거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남자를 만나 갔어요. 그래 내려갔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이제 정말 끔찍한 상처를 받고 내가 이 집에서 더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서는 이혼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남자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뭐 사귀자, 뭐 우리 같이 살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뭐 의지할 때를 찾다 보니까 나를 만났고 나도 그냥 뭐 서로 얘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났는데 우리가 만나는 소리가 이 집에 신우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유별나게 만났으면 신우이가 바로 그래도 알게 됐죠? 아니, 유별나게 만난 그런 건 없고, 나는 하인 씨가 잘 모르는데, 나는 그냥 약간 집순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집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씨가 나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 딸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첫 번째 남자랑 이혼하고 올 당시에. 그 아파서 내가 그 사람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이혼을 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해는 가실 겁니다. 왜 이제 내가 그 아픈 애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편이 돼가지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좀 약간 우울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와가지고 애하고 대화를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치. 내 자체가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애하고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도 상처 있고 우리 딸도 상처 있고 이런 둘 다 상처 입은 애들한테 우리 아저씨가 뛰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되게 우리 애하고 얘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남친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싶어 가는 와중에 한 달이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우들 둘한테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만나냐고. 그래서요. 근데 지금 이 신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저씨 딸이 있잖아요. 딸애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딸애는 아빠 사랑을 내가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딸애가 커요. 나이가 있어요. 우리 딸보다도 더 큰데 이때까지 아빠가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던 아빠가 이제 갑자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우리 집에만 와 있고 하니까 애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얘기했구나, 고모에게. 고모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는 자기 아빠에 대한 소소한 일까지 몽땅 고모한테가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 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고모들 자체가 자기 오빠를 둘 다 남편이 없어요. 시집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남편 겸 정말 오빠 겸 정말 의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지금 넘어왔으니까 뺏길 판이네. 뺏길 파니까 열이 버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너무 기가 찬 게, 난 내 스스로도 내가 기가 찬 게, 그렇게 하면 내가 뚝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일단 내가 뭐, 이 사람 없으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더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기가 발동한 거죠. 맞아요. 오기가 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한테 내가 따졌어요. 자기야, 나야, 자기 형제들이야, 자기 뭐 신우들이, 여자 형제들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저씨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또 화가 나는 거야. 빨리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내 말이. 아니 이게 무슨, 이 사람 스타일은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조심성이 많아요. 네. 우리 같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야. 나야, 너네 여동생들이야 이렇게 하고, 네 딸이야, 나야. 아마 그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봐요. 근데 나는 급하니까 똑바로 말해라. 안 그러면 헤어지자, 뭐 말자 이러면서 생찌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랄 발광. 이 아저씨 말을 못 하는 거라.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신우들이 왜 또 반대를 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내가 헤어진 그 남자가 이제 내가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 여자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싫다고 해서 다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내가 싫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 동네에서 좀 농촌 동네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떠한 뭐 바람을 폈거나 뭐 술 마시고 미련하게 놀았거나 이랬으면 아우 그 여자 못 쓸 거라서 우리가 내놨다 이렇게 하면 좀 구실이 되는데, 나는 회사 집 그리고 시골에서 그 할배 할매가 뭔 일 있으면 2달겨 올라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아 우리 가하고 헤어진 게 아니다. 그냥 걔가 애가 아파가지고 이제 잠시 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우가 이 여자 동생이 그 주변에 그 한전에서 전기 계량기 있잖아요. 네. 그걸 검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어떤 지역 쪽에서 살았다 하니까 거기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야네 둘이 그냥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 여동생들은 내가 꽃뱀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난 그걸 그럼 우리 아씨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가 살던 그 동네에서 이렇게 됐다.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 잡아먹은 귀신. 북한식으로 말하는 형부. 어. 형부가. 욕 아닙니다. 소 잡아먹은 귀신. 우물우물하며 말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쟤는 속이 깊어서 말을 안 하는데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하는데 나는 그게 있잖아. 나를 왜 싫다고 하는데 내가 뭘 자기들한테 뭐 어쨌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자기도 나를 한 달 동안 지켜봐도 내가 뭐 꽃뱀질 하는 것도 없고 자기한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씨하고 나하고는 정말 그때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서로 간에. 근데 이제 신우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우리 아씨가 나를 선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 아씨하고 싸운 거는 이제 정말 사소한 이런 걸로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우리 하윤 씨한테 사소한 걸로 싸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도 순한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이령아 네 성질머리에 어떻게 사냐 싸우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나는 그렇게 안 싸우거든요. 우리 아씨하고. 왜냐면 내가 뭐라 하면 우리 아씨가 줘주고 피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안 싸우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또 그런 게 또 감사한 게 있는데 그 우리 아저씨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신우들 때문에 지금 신우들 때문에 힘든 거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 ING 진행형이구나. 진행형입니다. 그거는 뭐 진행형이라 해도 그쯤한테 꿈쩍할 또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또 뭐 하윤 씨가 또 물어보니까 또 이래저래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 하윤 씨 사는 것도 보통 얘기가 아니고 제 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어쨌거나 뭐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뭐 신랑 보고 사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초창기는 되게 많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너 참 지금은 머리, 괜찮죠. 너 참 머리 아팠다. 그러고 어디로 뛸지 몰랐대요. 천방지축이라 가져다가 한 열 몇 살짜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리 말하면 삐져갖고 자동차 타고 가자고 차를 하나 사다 주니까 건핏하면 멍은 삐지면 난 차 타고 갈 거야. 그리고 애 팽개치고 혼자 차 끌고 집에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그 어른스러움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속상했다고 그 훗날에 그러더라고요. 여길로 보면 덜 성숙된 거죠. 그래서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못 산다. 그리고 위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북한에서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시집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게 이제 북한에서 교육 주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거의 뭐 하윤 씨네 부모님이 교육 안 주고 뭐 우리 엄마가 교육 안 주고 이런 게 떠나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북한 분들은 이제 좋은 걸 표현하는 게 되게 있잖아요. 과격해. 여기 분들은 과격한데 저는 좋게 말하면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좋다. 나도 회사 언니들한테 지금 하윤 씨, 난 우리 아저씨한테는 아무리 우린 또 시부모가 안 계세요. 그런 거는 없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가 진짜 이제 뼈에 사무치게 진짜 내 다시는 하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 보면 다른 친구 망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걸 아무리 시어머니긴 하지만 해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어머니 상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지금도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게 지났으니까 그렇지. 동서는 약간 이렇게 얕게 뭐 싫어서 그랬다고 뒤에서 지나가서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별로 그런 거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그냥 챙길 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챙기니까요. 용돈 드리고. 진심은 통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라 이제는 진심이 통하는 우리 하윤 씨. 어쨌거나 가족을 잘 지키고 저희 성질머리를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용화를 시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있고 우리 하윤 씨도 보니까 너무 잘 살아서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남남북녀의 이야기 생각은 각자의 생각에 맞게 하시고 댓글은 제발 안
좋은 댓글은 달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